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금산중앙신문 강명희입니다. 금산중앙신문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요 정당 금산군수 출마 예정자를 초청해 그들의 정치 철학, 우리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비전, 그리고 주요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상헌 금산군수 예비후보님을 초청해서 정치 철학, 우리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비전, 그리고 주요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준비로 귀한 시간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금산군수 예비후보 이상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를 비롯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 기와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헤쳐나오고 계신 군민 여러분의 현명함과 강인함에 진심을 담아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이상헌은 오랜 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 이상헌은 20년간의 서울시 공무원을 접고 고향 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권 대학 진학 후부터 일궈왔던 서울 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고향을 택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까지 거쳐오면서 오로지 한 당의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금산군수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 2006년도에는 금산군의원의 입후보에서 당선을 해서 3선할 그리고 군의회 의장으로서 금산군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 금산군수 선거에 낙선을 하고 세 번째로 4년 동안 금산군수에 도전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제 이력서를 보면은 군수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해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 주시고 한번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금산이 갖고 있는 우리 당면한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당면한 과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과제인데 인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인구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인구 문제와 또 연결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인구가 없다 하니까 소비가 없으니까요. 소비가 없으면 살 곳이 아니고 인구가 적으니까요. 이러한 톱니바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다음 제가 질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금산군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생활 물가 지수도 동월 대비 1.8%, 전월 대비해가지고 1.8%가 상승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4.8%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 숫자와 비슷합니다. 국제 휘발유, 원자재 수입, 이런 것들이 상승하니까 따라서 우리의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서비스 요금 이러한 것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어떤 가격의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소비가 안 되는데 가격만 올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진단하는 중에 저희들이 금산의 인삼값은 한번 눈여겨보자 이거죠. 금산 인삼값. 저는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땅 임대료 지대료라고 그러죠. 인건비죠. 인삼 부자재죠. 다 상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가격만이 오로지 이렇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금산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빨리 빠른 수요를 창출해서 가격을 높이 받는 이런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금산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더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금산군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뿐만이 아니라 금산군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신다면. 예. 우리 금산군의 장점과 단점을 말한다면 저는 이 장점에서 역발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대전시의 150만의 인구에 대해서 흡입을 하고 그들을 유치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대전을 150만 인구를 목표로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확장성은 어디 있느냐? 저는 사통팔달에 우리 금산의 주변에 있는 진안, 네. 영동, 예. 옥천, 예. 인접된 논산시도요. 저는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저희들은 확장하고 흡입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든다면 예. 제가 새벽에 저희들 그 금사릅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병원에 노인네 두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8시에, 9시에 병원을 여는데 8시부터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노인분들이 겨울이었는데 예. 춥진 않아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진안에서 왔다는 거죠. 예. 어느 소아과에 갔더니 무주에는 소아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금산의 소아과를 왔는데 이들이 도의 경계를 넘어서 생활을 우리의 금산에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불편함은 교통이라든가 우리의 접근성이라든가 우리들이 조금만 쓴다면은 인구도 확장할 수 있고 생활도 경제도 우리가 유입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단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금산의 정서가 한 방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방에 어떤 것을 얻고 한 방에 해결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예를 든다면 우리 금산군의 도의원 선거구역 획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예상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않고 이제 곧 문턱에 딱 달아서 우리 도의원에 감소되는데 시일을 두지 않고 노력하지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이제 4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운이 좋게 5만의 이상이 되게, 저희들이 5만 300입니다만은 5만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된 선거구역은 건들지 않겠다. 2명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죠. 예. 이러한 것도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런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들이 우리 금산에 많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도 우리 금산의 현안 문제라든가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나쁘다기보다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준비를 하시는데 후보님만의 또 필승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저의 장점을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그 경험, 행정 경험이 20년, 또 12년의 의정 생활의 바탕으로 해서 20여 년 동안 한나라당에서 국민의힘까지 오로지 한 곳을 걸어왔던 점, 이러한 것이 금산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제가 20년 동안 닦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 금산군의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장점입니다만은 이번에 제 공약 중에 인삼약초진흥원을 국립으로 하는, 인삼약초진흥원을 국립에서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그러한 공약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약도 이번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 이명수 의원님과 더불어서 제안을 해두었고,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산군의 현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결하는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 되지 않겠냐,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필승 전략으로서는 제가 5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예, 군수 2번을 도전했고 군의원 3번을 했습니다. 네. 그 5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화성 경마장, 우라늄, 이러한 것들이 설치될 때 앞장서서 대항하고 반대했던 우리 금산 군민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과 형제와 동생과 여러 우리 금산 군민들이 함께 해서 막아냈던 그런 동지애가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매관 매직을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동고동락한 동지들이 함께 선거를 치를 거고 그들이 함께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예, 필승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후보님만의 또 필승 전략도 갖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본인이 내세우는 공약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이뤄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요 공약이라고 해야겠죠? 예, 주요 공약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로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금산군에 인삼약초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은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이들의 인력을 하는 데는 적어도 3,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순수 군비로 가능하지요. 네. 저는 인삼약초진흥원이 지금 AI 시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삼진흥원이 못 되고 있다.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우리 인삼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용기도 개발하고 또 이러한 제품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량을 가지려면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립인삼약초진흥원이 돼야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하는 그런 진흥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금산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요. 저녁 10시가 되면 한 봉고차가 저희들 금산 시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에 도착하는 학생들이 10명이 내리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오는 차입니까? 무엇 하는 차입니까? 해보았더니 둔산에서 앱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죠. 그들이 학교 끝나고 그 봉고차가 둔산에 있는 웹 학원에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봉고차였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느꼈습니다. 이런 예능과 웹과 연극과 사진과 이런 특별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하려고 하면 예산과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저도 지원하겠지만은 우리 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예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BTS 멤버의 한 사람만 금산군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아주 성공적인 교육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학생들이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소리가 크고 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들을 제가 바꾸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생님과 전문가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우리 금산군에 이런 특별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이들도 우리 금산군을 빛내는 그러한 인재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금산 수산센터를 최첨단 시설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돈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7월부터 공모해서 10월까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공모가 되면은 5년에 걸쳐서 100억이 집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군에서는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여기 100억도 저는 모자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상센터의 최첨단 시설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인삼을 채굴해서 오면은 어디로 갑니까? 저온창고 선별장으로 갑니다. 선별장 너무 열악합니다. 여러분들 선별장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 노동력.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인삼을 채굴하면은 저희 수산센터 큰 최첨단 시설에 도착해서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차를 하게 되면 큰 선별장이 있어가지고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 선별하는 데는 그 인력들이 몇백 명이 있겠죠.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가 끝난 것은 그 밑에 저온창고로 들어가고 공장으로 갈 것은 공장으로 가고 이러한 최첨단 시설을 갖춰야만 이제 우리 현대에 맞는 세계에 맞는 인삼의 집산지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공약으로 제가 군수가 된다면 열심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요 공약 잘 들었고요. 좀 전에도 후보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인구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금산군도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렇다면 금산 인구 증가에 대해서 방안을 좀 내놔주신다면 어떤 방안을 내놔주실 건지요? 예. 일단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의 우리 금산군의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후에는 소멸될 금산군 진단되었어요. 준비해야겠죠. 그건 인구 늘려야 됩니다.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인구 늘리는 방법 기업 유치하는 길입니다. 저는 진단합니다. 기업이 금산의 오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따라올 것이다?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좋은 부지를 주면서 감세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이 올 거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산군의 최고의 요지를 그 유력한 기업에 주겠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길목의 요지를 그 기업에 주어서 개발권을 주어가지고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출된 이익으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어려운 가구들에게 특별 분양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구 유입이 가능하고 유력한 대기업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유력한 기업이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가 맺어진다면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겠다. 두 번째는요. 기업 유치에서만이 저희들이 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저는 인구 분석을 하는데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2차 부모 세대가 1968년생부터 74년생입니다. 1, 2차 부모 세대가 우리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0만입니다. 이들을
소비를 아주 창출하는 세대의 목표가 이 베이비 유머 세대고 이 세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이 이 금산에 정착을 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정착보다도요, 이들이 금산을 우리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유도를 하자. 뭐 교류가 아닙니다. 이건 친밀감을 유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도 삼촌, 4일은 도시에 있어라. 3일은 우리 금산에 있어라. 네. 제가 사도 삼촌이라는 정책을 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한 달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금산 한 달 정착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그래서 금산군을 찾아오게 하고, 뭐 그런 예가 일본에는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정착이 아니라 80만이 학생들이 찾아온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엔 뭐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삼촌을 해서 이런 친밀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저희들 금산군의 인식을 변화시켜야겠다. 우리 금산을 찾아요. 기업들이, 귀촌이, 귀농이.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금산 귀촌에서, 귀농해서 금산 동네 속으로 귀농, 귀촌을 안 합니다. 우리 동네에 멀리 떨어진 외딴 집에 귀촌, 귀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좀 생각을 바꾸자. 기업과 귀농, 귀촌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국민들이다. 그래서 텃세 부리지 말고 우리와 친밀하고 유대를 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변화가 될 때 인구 증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 금산의 변화, 이것이 저는 인구 증가시키는데 3종 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증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인구 증가가 또 저희들의 가장 또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아까에서도 후보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많이 맞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농민들도 많이 힘들고요. 그렇다면 상생 지원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첫 번째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과제이죠. 그래서 우리네 소시민이 평범한 삶을 지탱해오는 소상공인에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광역지체, 즉 충청남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자.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로 인해서 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이 집행해야 되니까 이중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5억 이하의 1%인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자. 두 번째로는요, 소상공인에서 제외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전통시장 영세업자들에게도 좀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그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존에는 3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6억으로 높이자. 상환기간을 유예시키고 좀 이자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니까 이거에 대한 마케팅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우리 인삼 또 여러 상품들이 온라인으로 농산물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용기, 그 디자인, 또 온라인의 연결 마케팅, 또 홍보, 이러한 것들을 좀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판매를 준비하고 또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 특별법에 의한 집적지구가 있습니다. 인삼, 깻잎 이러한 것들을 제조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술 양성하고 또 보충해주는 이러한 집적지구를 우리 법률적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공모도 하자.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금산의 새로운 도약이냐 아니면 퇴보냐를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금산 도약을 위한 우리 선택은 두 개의 언덕을 넘어야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제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고개는 6월 1일 금산군수 선거에 당선되어서 새로운 금산, 발전하는 금산, 살고 싶은 금산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군의원, 도의원 젊은 후보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20여 년 동안 한 당을 지키면서 외길로 여정을 걸었던 이 상원이 후보들에게 저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성공을 하는구나 하는 귀감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산 국민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청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선거 준비로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원 금산군수 예비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산중앙신문은 지역 언론으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독자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전달 소통 창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